지금부터 김용무협소설 두 번째 대장정이자 영웅문의 첫 번째 작품 사조영웅전을 시작하겠습니다. 거란족의 요나라는 몰락하였지만 여진족의 금나라가 그보다 더 무섭게 세력을 확장하더니 결국 정강의 변 사건 이후로 송나라는 북쪽 절반을 뺏기게 되었으며 이제 남쪽 절반만 남은 남송시대로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이 남송시대에도 영웅은 있었으니 하여 우리는 그 영웅의 탄생부터 차근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가촌이라는 한 시골 마을에 10사람의 힘을 가진 양철심이라는 사내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나라 잃은 아픔에 탁주 한 잔 걸쳐야 했습니다. 의형 곽서촌과 함께 말이죠. 또 그의 아내 포송약은 마을에서 알아주는 미녀에 마음씨마저 곱다고 소문이 자자한 여인이었고요. 그에 비해 곽서촌의 아내 이평은 원래 좀 퉁퉁했는데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상당한 미모를 가졌네요. 그때 펑펑 내리던 눈밭을 거닐던 한 도사가 지나갔습니다. 이를 본 양철심은 이 맛있는 술을 그와 함께하고 싶었고 곽서촌도 어서 모셔오자 하였으니 도사도 이에 응낙하여 집 안으로 들어서긴 했는데 이거 왠지 잘못 걸린 것 같았습니다. 도사는 굉장히 무례했고 떽떽거렸으니 이에 양철심은 그리 불편하시면 나가주시오 했지만 성격 좋은 곽서천이 달래가며 어찌어찌 다시 술자리가 이어질 찰나 도사는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안주거리를 가져왔으니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다고 말이죠. 그러면서 가지고 왔던 보따리를 풀었는데 이건 줘도 못 먹는, 아니 먹어서는 안 되는 고급 안주 사람 대가리가 들어있었습니다. 이는 엄연한 도발이었으니 양철심은 즉시 창을 빼들었고 지체 없이 찔러갔습니다. 허나 도사의 무공은 150인력, 양철심은 도사의 발끝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었습니다. 최후의 필살기를 날려봤지만 이도 별 소용이 없었으니 이제 도사가 반격을 시작하면 양철심도 보따리 안에 들어갈 팔자. 그런데 도사는 양철심의 양가창법이 대단하다며 칭찬을 하는 거였습니다. 원래 양가창법은 송나라 충신의 가전무공이었고 양철심은 그 충신의 후손이었습니다. 곽소천 역시 충신의 후손인 것을 알게 되자 다시 한번 깊은 읍을 하며 사과하더니 자신을 구척이라고 소개하는 도사였습니다. 구척이는 매국노를 처단하는 유명한 협객으로 송나라 사람들은 그를 흠모하고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이렇게 오해가 풀리자 의형제들은 다시 술을 대접하겠다 했고 부인들은 서둘러 식었던 술을 다시 데워왔습니다. 그때 수십 필의 말이 달려오는 소리, 분명 구척이를 쫓아온 무사들이었습니다. 구척이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말이죠. 무사들도 구척이의 무서움을 알았는지 최대한 경계하며 다가섰지만 이미 구척이의 먹잇감에 불과하였으니 구척이가 칼을 휘두를 때마다 쓰러져 갔고 이내 모두가 A뿔 정육 코너 신세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소동이 끝나자 의형제들은 구척이에게 한 가지 청을 했습니다. 마침 부인들 모두가 임신 중이었는데 태어날 아이들의 이름을 지어달라는 거였죠. 구척이는 잠시 고민을 하더니 김수안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돈방석. 아니야, 이건 너무 길군. 그러더니 품속에서 보검 두 자루를 꺼내 각자의 이름을 손잡이에 새겨서 나눠 주었습니다. 바로 곽정과 양강으로 말이죠. 이는 정강의 치욕을 잊지 말라는 뜻이었죠. 양철심은 기쁜 나머지 이런 말도 했습니다. 태어날 아이들의 성별에 따라 우리처럼 의형제나 의자매를 맺자고요. 만약 남녀로 태어난다면 혼인을 시키자고도 했습니다. 이에 증표로 보검을 서로 교환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구척이는 10년 뒤 아이들에게 무공마저 가르쳐 주겠다고 하였으니 이날 밤 양철심은 거나하게 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외양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포송역은 홀로 조심히 다가가 보았고 정말 심장이 멎는 듯이 놀라고 말았습니다. 외양간에 외간 남자가 외마디 신음을 내며 외로이 외초롭게 살려달라 부탁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은 이 남자는 오늘 낮에 구척이에게 당했던 자였습니다.
포석력은 우선 사람부터 살려야겠다 싶어 약을 챙겨와서는 이자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밤늦도록 치료는 계속됐고 그 덕분에 남자는 소생될 수 있었습니다. 분명 이 남자는 포석력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받았을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차마 남편 양철심에게 말할 순 없었습니다. 말했다면 당장 뛰쳐나와 죽였을 거였기 때문이었죠. 다음날 서둘러 외양간에 가보니 다행히 그 남자는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그렇게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포석력과 양철심이었습니다. 허나 이 작은 불씨가 커다란 화염으로 돌아오게 될 줄이야. 석 달 뒤 수십 명의 간병들이 쳐들어왔고 양철심과 곽소천은 어서 나와 포박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영문도 몰랐지만 이 당시는 아무런 연유도 없이 숱한 사람들이 죽어 나갔을 터. 양철심의 대처는 빠르고 명확했습니다. 아내가 도망칠 시간 동안 간병들을 상대하기로 하였죠. 마침 곽소천도 도착하였으니 이제 싸워볼만 했습니다. 10인역의 양철심과 10인역의 곽소천이었으니 관병들을 전부 물리치지 못해도 이렇듯 아내들과 함께 도망칠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관병들의 추적은 계속됐기에 곽소천은 자신이 막을 테니 어서 도망치라 소리쳤죠. 허나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곽소천의 마지막 모습이라는 것을요. 곽소천은 처와 자식을 양철심에게 부탁한다는 마지막 말로 그렇게 죽고 말았습니다. 의영의 죽음 앞에 미친 듯 분노한 양철심이었지만 우선은 부인들부터 구해야 했습니다. 관병들에게 달려들어 분노를 일제히 터뜨리니 아내 포석약을 구해낼 수 있었습니다. 허나 곽소천의 유언을 지켜야만 했던 양철심. 포석약은 자신도 데려가 달라고 애걸했지만 형수님을 반드시 구해내야만 한다고 하였으니 포석약을 한번 안아주고는 간병들에게 잡혀간 형수님을 부르짖으며 쫓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 곽소천의 처를 찾을 수 있었고 그대로 간병들을 처치해 버렸으니 이로써 곽소천의 유언은 지킨 셈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관병들이 쏜 화살에 양철심마저 당하고 말았습니다. 곽소천과 양철심의 희생에도 결국 잡히고만 곽소천의 처 이평. 포석량 역시 잡혀서 어디론가 끌려가고 있었는데 그때 관병들을 공격해오는 한 무리의 무사들. 관병들은 불리해지자 도망쳤고 그렇게 포석약을 구해낼 수 있었던 무사? 어라? 이제는 얼마 전 포석약이 외양간에서 구해준 그 남자였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갚을 줄 알았다면 몇 명 더 구해줄 걸 그랬습니다. 곽소천의 사체는 마을 입구 기둥에 걸리게 되었고 이를 발견한 구척이였습니다. 구척이도 알 수 있었습니다. 모두 자신 때문에 벌어진 참사라는 것을요. 즉시 관병들을 해치우고는 곽소천의 시체를 부여잡으며 맹세했습니다. 이 구척이가 반드시 복수를 해주겠다고요. 구척이는 그대로 관하로 쳐들어갔고 이번 일의 주동자가 단천덕이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단천덕은 구척이를 피해 곽소천의 처 이평을 인질 삼아 데리고는 한 사찰로 숨어들었는데 구척이의 포위망에서 벗어나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운 좋게 이 사찰의 주지 스님이 차고하여 잠시라도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지만 허나 이대로 포기할 구척이가 아니었습니다. 포석력도 이제 정신을 차린 모양이었습니다. 바로 이 외양간 남자의 간호 때문에 말이죠. 허나 남편의 부고 소식을 듣자 더 이상 삶에 미련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외양간 남자는 금나라 6번째 황태자 완한 홍렬이었습니다. 포석력이 살려준 그 남자가 또 포석력을 살려준 그 남자가 적국의 왕자였다니. 하여 포석력은 이 자리에서 동기어진할 생각이었습니다. 칼을 뽑아 천천히 찔러갔을 때 죽이고 싶으면 죽이라는 완한 홍렬의 말에 차마 그를 죽일 수 없었던 마음씨 여린 포석약이었습니다. 결국 자결로 비참한 삶을 마감하려 했지만 이를 저지하는 완한 홍렬이었습니다. 남편의 원수는 갚고 죽어야 하지 않겠소? 또 뱃속의 악에는 아무 죄가 없잖소?
그제야 번뜩 정신이 든 보석약은 결심했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남아 이 아이를 지켜서 원수를 갚겠다고요. 그런데 누가 애 딸린 나 같은 여자를 보살펴주지? 왜 날 보시오? 구리향로에 술을 가득 채워 취선노라는 요리집에 나타난 구척이었습니다. 어서 단천덕을 내놓으라고 다그쳤지만 여전히 오해하며 발뺌하는 주지 스님이었고, 이에 화가 난 구척이는 그 무지막지한 구리향로를 던져버렸습니다. 이때 새지팡이를 던져 구리향로를 막아낸 자가 있었습니다. 비록 두 눈이 멀었지만 이 강남 바닥에서 이자를 모르는 사람은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바로 강남 7개의 첫째 가지나기였습니다. 이렇게 사조용전 1화가 끝났습니다.